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보 A 플레이봇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연습 문제 9번과 10번을 풀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너무 불편하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모두 읽어봤는데요. 대체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턴 라이트 명령어가 없어서 턴 레프트를 3번씩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턴 라이트 명령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일단 이 부분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내장 함수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명령어는 언제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턴 라이트 명령어가 필요하면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한 수업 주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건 같은 명령어를, 예를 들면 move 같은 거 자꾸 여러 번 쓰게 되는데 이때 곱하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명령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만 적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문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앞으로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콕 집어서 어쩜 그렇게 의견을 잘 말하는지 정말 놀랐어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문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학습하게 될 거고요. 우리 이쯤에서 학습지 7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늘의 수업 주제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자가 되겠습니다. 플레이봇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플레이봇이 제공하지 않아서 내가 필요해서 직접 만들어 써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명령어를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사용자가 유저 직접 만들어서 정의 define에서 만드는 명령어라고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무 이게 중요해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니은에도 일부러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니은에도 한 번 더 써볼게요. 뭐라고 쓰면 돼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자, 1단계예요. 없는 걸 새롭게 만든 거라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1단계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누가 정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지난번 함수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자판기를 빗대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판기의 원리는 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자판기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도록 함수 이름을 지어주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 적혀 있죠? 선생님이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두 번째 단계는 필요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한 번 부르면 자판기가 한 번 작동할 거고요. 만약에 3번 부르면 3번 자판기가 작동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 함수 호출이라고 하고요. 자, 직접 만들어 봐야 우리 알 수 있겠죠? 플레이봇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우회전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처럼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요.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function 이라고 타이핑 하시고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의미는 함수 또는 명령어 하나 만들어서 사용할게. 지금부터 나 함수야 라는 선언이에요. 펑션이라고 쓰셨으면 스페이스바 한 칸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기억하시죠?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1단계는 이름이 없으니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우회전이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자, 명령어 끝에는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고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괄호를 열고 닫으시고. 자, 이 자판기 이름은 이제 우회전이 되었고요. 자판기가 어떤 동작을 할지 설계를 지금부터 하자고요. 설계 시작이라는 의미로 중괄호를 열어주는데 스페이스바 한 칸 떨어뜨려 주시고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쉬프트 키 누르시면서 알파벳 P키 있잖아요. 그거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그러면 중괄호가 열려요. 그리고 엔터. 우회전을 부르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우회전을 부르면 우회전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턴 레프트 3번 쓰면 되겠네. 자, 요거 쓰실 때 주의할 점. 함수 안의 내용은 반드시 탭키를 한번 누르고 쓰셔야 돼요. 들여쓰기. 이것 또한 약속이니까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요. 탭키는 알파벳 Q 있잖아요. Q 왼쪽에 있어요. 여기다가 turn left 3번 쓰면 되겠죠? 1번, 2번, 3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다 별표 빵빵. 우리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컴퓨터가 이 코드를 번역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함수 정의는 여기서 끝나 라고 콕 집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럼 컴퓨터는 어디까지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얘가 헷갈려서 오류가 뜨게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F2 실행키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문법의 오류라고 해서 오류가 뜨죠? 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함수가 끝났다는 표시를 꼭 해줘야 된다. 사람처럼 눈치껏 행동하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럼 함수가 끝났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중괄호를 열었잖아요. 중괄호를 닫으시면 되는데 위치는 엔터 치셔서 펑션하고 줄을 맞추신 상태에서 중괄호를 닫아줄게요. P키 2칸 떨어진 키를 Shift 키와 함께 누르시면 돼요. 와, 힘드네. 여기까지 함수 완성. 자판기 설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함수 이름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름을 부르면 자판기가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이름은 주의할 거 펑션 우회전이 아니라 이름은 우회전이에요. 그래서 6번째 줄 또는 7번째 줄에 커서 두시고요. 우회전이라고 타이핑 하시고 괄호를 열고 닫고. 자, 여기서 F2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 로봇 보세요. 우회전한 거 보셨죠? 이렇게 자판기 이름을 한 번 부르면 한 번 작동, 3번 부르면 자판기가 3번 작동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해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랍어가 뜬다거나 한자가 나온다거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회전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함수 이름을 정하는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프로그래머의 매너도 아닙니다. 그래서 코딩을 하실 때는 무조건 영어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암묵적인 서로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턴 레프트하고 좀 짝이 되도록 턴 라이트라고 한번 해볼까? 네, 우회전이란 뜻에서 턴 라이트라고 할게요. 괄호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이름을 턴 라이트라고 했습니다.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어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정의는 턴 라이트라고 바꾸고 호출할 때는 또 우회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얘가 헷갈려서 해석하지 못해요. 확인 누르고 이름을 바꿨으니까 아래 이름도 바꿔야겠죠? 턴 라이트라고 똑같이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실행. 이번에는 잘 되네요. 자, 여기서 미션입니다. 함수 이름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turn right라고 하시고 이걸 5번 호출해서 즉 우회전을 5번 하신 후에 별 도장을 받아주세요.